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 김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4학년 학부를 다니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좀 더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타임라인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쭉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신입생 시절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자연과학 계열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 동아리 활동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제가 기대도 되게 많았지만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2년, 호주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었고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전부 다 겪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약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이런 거를 계속 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학이랑 물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고 공학적으로도 잘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이 끝나고 저 바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SoC를 개발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저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후임이었던 그 형은 인턴십을 한번 해보는 게 만약에 이쪽으로의 길을 걸을 거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저녁 전까지 저는 계속 인턴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스타트업은 골프 디바이스 스타트업이었는데 골프 클럽이 골프 공을 치는 순간 임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 이후에 골프 공이랑 골프 클럽의 속도를 분간해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개발을 하면서 뭐 신호 처리나 인베디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 했었어요. 이거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시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께서 저를 많이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랑 전자공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고요. 복학해서 전자전기공학부 복수 전공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밑에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적어놨는데 탑다운 어프로치의 반대가 이제 보텀업이겠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뭐 밑에 기반되는 지식들을 미리미리 다 공부한 다음에 쌓아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탑다운은 미리 먼저 조그만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거를 확장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건데 사실 둘 다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히 섞어 가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능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인턴 준비 팁을 말씀드리면 사실 1학년 끝나고는 이제 교양 과목만 들은 상태잖아요. 아는 게 사실 많이 없다고 느꼈어요, 저도. 근데 본인이 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잘하는 게 있는지 본인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해당 기업이나 뭐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잘한다면은 공학 분야에서는 무조건 이점이 있습니다. 학부 동안 뭐 토플 110점 정도는 노려보실 만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학년이 됐어요. 스타트업 인턴을 하느라 1년 정도의 휴학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2학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나이가 거의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에는 복학하고 나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는 치고 들어오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동아리 회장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복수 전공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1학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회복을 했고 3학년이 돼서는 이제 2학년 말에 지원을 했던 민행공과대학교 교환학생이 취소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제가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지금 배운 걸로 또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장기 현장 실습을 합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밑에 팁으로 적어놨는데 자격사항이랑 우대사항이 있잖아요. 자격사항은 대부분 다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때 또 진행을 했던 공모전인데요. 이때 입상을 주행 부문으로 하지 못하고 다행히도 열심히 해줬던 다른 팀원들 덕분에 디자인 부문으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삼성전자의 인턴십이랑 장기 현장 실습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전환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에 더 가깝고요.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는 6주를 진행을 하는데 장기 현장 실습을 16주라서 훨씬 더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를 지원을 할 때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과목 들은 걸로 어필을 하는데 저는 이때 인턴십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턴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어필을 했고 제가 원래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다뤘다 보니까 이전 스타트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필한 게 연결성이 좀 좋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센서 개발팀에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설계를 만약에 대학 때부터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결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학년에는 인턴을 끝나자마자 연구실 개발자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배운 거를 바로 써먹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센서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싶었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오 일렉트로닉 시스템 리서치 그룹에 있고요. 아마 신입생 분들이나 2학년 분들이라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학점을 잘 받고 뭐 교수님이랑 컨택트 해가지고 계속 좀 오랫동안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성사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연구 그룹을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바이오 센서를 주로 연구를 하는 그룹이고 그리고 저희는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가 주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바이오 센서를 몸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딱딱하면 잘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로들을 유연 소자를 만들어서 회로를 이제 몸에다가 바로 붙여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가 꽤 광범위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분야는 이제 저기 바이오 센서 안에도 ARM 기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로직을 설계를 하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이 바이오 센서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압 레벨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무선 통신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펌웨어 단, 오른쪽에는 어플리케이션 단 해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iOS 개발을 계속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저희 연구자분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해 두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좀 후련한 마음이 있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까지는 최근까지 했던 프로젝트고 이제 4학년 1학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전자전기공학부 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하면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핵심 전공으로 들어야 되죠. 네, 전공 핵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도 저는 뭐 공모전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분야는 이제 로보틱스 분야였는데 헬스케어 일렉트로닉스 쪽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어떤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다시 제가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데를 알게 돼가지고 네이버 랩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뭐 그 수준은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뭐 좀 오랜만에 성공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선택했던 것과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경험 위주였고요. 네, 경험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변에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두고 저를 신뢰해주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학부 생활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남을 수 있게 저도 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포기했던 거는 개인 시간이죠. 네, 제가 광범위한 분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사실 이 분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끝까지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졸업도 포기를 했죠. 제가 지금 27이거든요. 빠른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뭐 그냥 레퍼런스로만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가치관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본인의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본인한테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균관대가 뭐 다른 대학들보다도 교수님이나 뭐 전문가분들 어떤 이제 분야에서의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되면은 뭐 공부하시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동아리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활성화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그게 대학 생활의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에 저는 후회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학부 생활을 다시 한다면 휴학을 하면서까지 인턴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은 그냥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시고, 웬만하면 인턴 같은 거는 방학 때만. 네. 그리고 팀빌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성격이 맞거나 본인이랑 뭐 비전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잘 사귀어두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주변에 남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두고, 네, 자극을 받고 또 뭐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들. 감사합니다.